엔예론 일정 장은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큰 이벤트 이슈 4가지를 분류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준비한 이슈는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에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 중앙 은행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가들과의 무역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의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에 휘말리게 됐고, 많은 나라들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이러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고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TO에는 올해 글로벌 상품 교역 성장률 전망을 3%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은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보면 국가별로 굉장하게 좀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과 캐나다는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이창용 총재는 현재 경제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으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 전망이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의 고율 관세와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의 영향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캐나다 역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인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 ECB는 금리를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 경제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높일 수 없다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유럽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시비 총재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러한 정책이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향후 몇 달 동안 관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연준은 미국 내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라는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중적인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물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최대 고용을 달성해야 하는 이중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은 향후 몇 차례 금리를 인하를 좀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 따르면 시장은 올해 연준이 총 4차례, 그러니까 6월, 7월, 9월, 12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씩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와 우려와 또 물가 상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관세 정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금리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 경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국제 경제는 더 많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통화 정책의 변화와 각국의 경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그것이 각국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로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글로벌 투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달러와 엔화의 환율은 142엔대를 기록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고율 관세 정책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 무역 상대국에 최소 10%, 최대 34%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단 하루 만에 5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회피하고 엔화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한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달러를 피하고 엔화로 자금을 옮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엔화를 선택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엔화는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엔화 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에다 가조 BOJ 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엔화 가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엔화 강세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저금리 정책을 이용을 해서 엔화를 빌려서 다른 고금리 국가에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이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8월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를 인해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블랙 먼데이라는 금융시장의 대폭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엔화 강세를 예상하지 못했었던 투자자들은 급격히 엔화를 매수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연초부터 엔화 강세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급격한 청산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엔화 강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엔화 강세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면 엔화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이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한다면 일본의 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자금이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 대한 자금의 유입이 급증하면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506조 6천억 엔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 자금이 대거 청산이 된다면 신흥국 통화와 또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몇 달간의 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 현상은 단지 금값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산 시장과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현지 시간 21일이었죠.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404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3,400달러 선을 넘었다는 거죠. 현물 금 가격도 장중 3,393.34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금 현물 가격은 3,391.96달러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값은 무려 29% 이상 상승했으며 최근 10거래일 동안 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14%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금값 상승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간주가 되는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둘째, 달러화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달러 표시 자산의 매도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셋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서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은 세계 경제 영향에 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에게 최소 10%에서 최대 34%에 달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하루 만에 이 말을 바꿨죠. 이런 변덕스러운 정책은 사실 글로벌 경제 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을 이끈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파월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사임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강력했습니다. 파월 의장 해임 압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이는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금의 이동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달러화 약세 속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엔화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본 장기 국채도 기록적인 외국인 자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는 98.349로 22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엔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BOJ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엔화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와 글로벌 자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값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전문가들은 금값이 4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쯤 금값이 온스당 4천 달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면서 이는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금 ETF 보유 규모는 2022년 이후 12주 연속으로 상승 중이며 이는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엔키리 트레이드가 재개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신흥국 통화와 증시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일 관세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달러화 약세, 엔화 강세, 그리고 금값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그에 따른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과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사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품목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발표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13일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양사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 각각 4.33%, 8.23% 하락하기도 했어요. 부정적인 흐름 당연히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기회로 보고 반도체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982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84.9% 증가했고요. 삼성전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7,308억 원으로 4.5% 증가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의 증가는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의 향후 상승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거래 융자라는 것은 증권가에서 또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오르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는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즉 투자들은 현재의 주가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제로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한 연구원은 관세 부과가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미국의 AI 패권 경쟁에서 오히려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 하원에서 진행 중인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에서도 최대한 270일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으며 관세 부과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를 겨냥한 세부적인 핀셋 조치를 취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AI와 같은 고급 기술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현재 반도체 주식의 시장 반응은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종종 처음에는 강경하게 발표되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서 후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과장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반도체 업계의 주식은 여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계 주식은 단기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경쟁과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주가 하락을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향후 반등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고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그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응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꾸준한 시장 분석과 신중한 투자 결정을 통해서 반도체 업계 잠재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주 똑같은 일정으로 다시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